이상한 알베르게 95페이지. 다시 론세스 바에스로 향하다. 스페인 국경을 지날 때쯤 갑자기 눈보라가 심해져서 길이 약간 헷갈렸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일행들이 있어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들 덕분에 발이 푹푹 빠지는 눈 덮인 길을 헤어나올 수 있었다. 피레네에서 눈보라를 이틀 연속으로 겪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쯤 되면 기상이변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날씨가 일상인 게 아닌가? 피레네는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욱 가팔랐다. 경사도 가파른 데다가 신발에 달라붙는 눈 때문에 발이 무거워서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정도였다. 자자, 다들 조심해서 걸어가요. 눈보라에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앞사람이 밟은 곳을 밟으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에드가가 선두에서 우리를 독려했다. 나는 산악인인 그를 생장행 기차 안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번 순례길이 3번째라고 했다. 그와 함께 피레네를 넘는 건 우리에게 행운이었다. 에드가는 피레네를 넘으면서 힘들어하는 일행들에게 뚜르드 몽블랑을 갔을 때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뚜르드 몽블랑은 프랑스의 샤무니 몽블랑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한 바퀴 도는 250km의 산악 도보 코스였다. 하루 7, 8시간씩 14일을 꼬박 걸어야만 완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피레네 산을 넘는 동안 그칠 줄을 몰랐고 덕분에 일행들은 힘든 와중에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그렇게 장장 10시간을 걸은 끝에 피레네를 넘어 드디어 론세스바에스에 도착했다. 피레네를 넘고 보니 에드가의 이야기와 동료가 없었다면 피레네를 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았다. 이런 게 바로 베테랑 산악인이 가지고 있는 산행 방법인 걸까? 나는 힘들지 않도록 일행들을 배려해준 에드가가 고마웠다. 피레네를 넘어 스페인 마을인 론세스바에스에 들어서자 프랑스 생장과는 다른 양식의 건물들이 우리를 맞이했다. 산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시대가 다른 건물들을 만나게 되다니. 유럽의 다양한 건축 문화가 더욱 실감이 났다. 내가 마을 입구에서 촬영을 시작하자 일행 중에 한 명이 피곤한 듯 말했다. 수연, 뭐하고 있어요? 안 힘들어요? 빨리 알베르게를 찾아서 쉬자고요. 난 정말 더는 못 걷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생각 같아서는 길 위에서라도 자고 싶지만 촬영을 해야 해요. 제가 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니까요. 역시 방송국 PD라서 다르네요. 피레네를 넘어올 때는 그토록 힘들어 하더니 마을에 오니까 쉬지도 않고 촬영하네요. 그래도 오늘은 힘들었으니 그냥 알베르게로 가는 게 어때요? 조금 쉬고 촬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네, 금방 갈게요. 그의 말대로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촬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나는 깊은 세월의 흐름을 간직한 투박하고 육중해 보이는 건물만큼이나 무거워진 발을 옮겨 일행들과 함께 알베르게로 향했다. 그 와중에도 에드가는 일행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쏟아냈다. 이 알베르게는 말이지 옛 성당을 개조해서 만든 곳이야.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립 알베르게 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편이야. 베드버그도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혹시 모르지. 지금은 어떨지. 하하. 그리고 여기는 에드가의 이야기는 데스크에 도착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심지어 데스크 직원이 순례자 여권에 세요를 찍어줄 때까지도. 나는 데스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체크인을 하고 취침 공간이 있는 2층으로 이동했다. 침대로 가득한 취침 공간은 마치 커다란 강당에 2층 침대를 채워 넣은 것 같았다. 나와 산을 함께 넘어온 일행들은 각자 빈 침대를 찾아 흩어졌다. 운 좋게도 비어있는 아래층 침대를 찾았다. 침대 옆에 대충 짐을 내려놓고 털썩 앉았다. 물병을 꺼내 담은 물을 단번에 마시고 허리를 쭉 펴보았다. 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때 나는 생장 알베르그의 질문 카드가 떠올랐다. 여기도 질문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지 궁금했다. 1층 데스크로 다시 내려가 질문 상자가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역시 질문 카드를 받으려면 답변지에 적혀있던 푸엔테라 레이나로 가야 하는 건가? 그러고 보니 생장의 알베르게를 나서며 택시를 타고 다음 질문 알베르게로 간다고 했던 마르코가 생각났다. 마르코는 거기에 잘 도착했으려나? 좀 궁금하긴 하네. 나는 마르코가 어떤 답을 받고 그렇게 흥분해서 달려갔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어차피 나의 일정으로는 앞으로 사흘 후에나 도착할 수 있는 곳이기에 괜한 미련은 접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잔뜩 부어오른 다리를 주물렀다. 오늘은 또 다른 의미로 죽을 뻔했네. 아이고 다리야. 그때 사람들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막 도착한 순례자 무리가 들어오고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옆 침대에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다. 다리가 많이 아픈가 보군. 네, 피리네가 이렇게 힘든 코스인 줄 몰랐네요. 다들 처음엔 그렇지. 나는 할아버지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다 문득 의문이 들었다. 저 할아버지도 피레네를 넘어온 건가? 젊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넘어오신 거지? 심지어 할아버지는 순례길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말이 이어서 나의 궁금증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었다. 조금 후에 성당에서 순례자를 위한 미사가 있을 예정인데 같이 한번 가볼 텐가? 순례자를 위한 미사요? 나는 갑자기 호기심이 일어났다. 몸이 무척 피곤했지만 순례길 속에서 만나는 카톨릭 미사는 멋진 한 컷이 될 수 있었기에 카메라를 급히 챙겨 들고 할아버지를 따라서 성당으로 갔다.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서 성당에 가 미사에 참석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스페인에서의 미사는 처음이었다. 성당 내부는 칙칙하고 오래된 듯한 외부와 다르게 높은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나 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 신부님이 들어오며 미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스페인어로 진행되는 미사라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중간중간 세뇨라는 단어뿐이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도 비슷하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잠시 후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순례길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얼떨결에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고개를 들었다. 높은 곳에 위치한 성모 마리아 상이 성당 안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때 한 수녀님이 내게 다가와서 물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 수녀님은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그 종이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순례자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아마 한국인 순례자들이 많아서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다. 나는 흥미롭게 순례자의 기도문이 적힌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 기도문에서 갈림길에서 인도자가 되어달라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기도문을 읽자 생장의 질문, 알베르게에서 받았던 답변이 생각났다. 인도자가 바로 하느님의 시그널을 말하는 걸까? 그와 함께 또 다른 물음이 떠올랐다. 과연 신은 있을까?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서는 신은 존재한가에 대해 질문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았다. 데이 3 론세스바이스 소비리. 다음날 아침 나는 부산한 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이 되자 많은 순례자들이 동시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저마다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건너편 침대의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는지 침대가 깨끗했다. 나는 간단하게 씻은 후 장비를 챙겨 들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어제 예약한 조식을 먹고 오늘의 목적지인 수베리로 향했다. 론세스바이스에서 1시간 30분 정도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졌다.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는 낮은 구릉을 지나 10분 정도 이어지는 오르막을 오르자 아스팔트 길 한쪽에 꽃다발로 둘러싸인 비석이 하나 보였다.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여기에서 론세스바에스의 성모에게 구원받기 위해 기도한다. 구원? 구원이 대체 뭐지? 어떻게 하면 받는 거야? 나는 작은 나무 의자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가서 앉았다. 시큰거리는 무릎과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조용히 엎드렸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고, 일단은 내 발이 먼저 구원이 오기를. 나는 이틀간의 강행군으로 다리의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다. 매일 어제처럼 다녀야 한다면 산티아고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리 완만한 숲길이었기에 몸도 마음도 매우 편안한 여정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큰 도로를 건너야 하는 곳까지 왔다. 큰 길을 건너자 다시 또 길이 이어졌다. 저 멀리 점처럼 찍힌 순례자들이 보였다. 순간 길게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한 무료의 자전거 팀이 나를 앞질러 갔다. 우와, 자전거로 순례길을 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자전거 팀을 보며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히 카메라를 들어 푸른 구릉 사이로 달리는 7명의 자전거 탄 사람들을 렌즈에 담았다. 순례길에서는 대부분 각자가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같은 옷을 입고 일렬로 움직이면서 의기투합된 그들의 모습도 나름 멋져 보였다.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자전거를 탔으면 발이 덜 아플까 싶기도 했다. 부은 발이 아파왔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내리막길의 연속이었다. 완만한 내리막이었지만 계속된 강행군에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길 옆에 앉아 잠시 쉰 후 얼마 남지 않은 길을 걸었다. 수비리 이정표를 보니 이제야 오늘의 고생이 끝나는구나 싶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최대한 짐을 줄였을 텐데. 촬영 장비들을 좀 줄일 걸 그랬나? 나는 후회가 살짝 되기도 했다. 무릎이 계속 시큰거렸다. 알베르게에 가면 파스라도 붙여야 할까? 드디어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나는 체크인을 하기 위해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알베르게 방명록이 눈에 띄었다. 다양한 언어로 적힌 방명록에는 사이사이 한글도 많이 보였다. 한국인들이 순례길을 정말 많이 오는구나. 나도 방명록에 간단하게 글을 쓰고는 배정받은 방으로 이동했다. 한국에서 온 PD 오수연. 이곳에 들르다. 부엔 까미노. 내가 배정받은 방은 공용 화장실 옆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싱글 침대 4개가 있었다. 그런데 방은 침대 사이로 십자가 모양의 통로가 겨우 나 있을 정도로 작았고 옆에는 4칸의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는 짐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샤워했다. 씻고 나니 몸이 노곤해졌다. 한숨 자고 나니 부었던 발도 많이 가라앉았고 무릎도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 식사하기 전에 마을을 한번 둘러볼까? 나는 편한 옷차림으로 카메라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카메라 한 대만 들고 있으니 몸이 훨씬 가뿐했다. 한국에서 올 때만 해도 이 정도의 무게의 짐은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걸어보니 그 무게를 지고 매일 20여 킬로미터를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야 생장에서 에드리안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내 짐을 보고 걱정해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을 둘러보았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산티아고 순례길 정보를 검색하다가 순례자들이 수비리의 아르가 강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많이 보았다. 사진 속의 마을은 작고 아담했지만 마을을 관통하는 아르가 강과 그 위에 세워진 다리가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 내가 저녁에 카메라를 들고 알베르게를 나온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였다. 하지만 직접 보니 다리는 크기가 작았고 강도 개울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제대로 된 강을 보려면 팜플로나까지 가야 할까? 비록 강은 작았지만 한적한 분위기에 조금은 마음의 휴식이 되었다. 마을을 둘러보고 알베르게로 돌아가는데 배낭을 메고 동네를 서성이는 순례자들이 보였다. 이제 도착한 사람들인 것 같았다.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와 저녁을 먹기 위해 공용 주방으로 향했다. 공용 주방에서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짙은 갈색 머리, 깊은 눈매가 인상적인 남자가 요리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친절하게도 그는 마침 잘 왔다며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다. 어서 와요. 요리하다 보니 혼자서 먹기에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기에 앉을까요? 나는 마침 배가 고팠지만 무언가를 만들어 먹기에는 조금 귀찮았던 참이었다. 그의 친절한 권유에 식탁에 앉았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나는 이탈리아에서 온 카를로스라고 해요. 전 한국에서 온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저녁을 잘 먹게 되었어요. 하하, 저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카를로스가 만든 것은 토마토 수프와
계란 스크램블이었다. 나는 그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토마토 수프에 빵을 찍어 먹었다. 누군가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몸이 무척 피곤했다. 내일 일정을 위해 대충 짐을 정리하고는 침대 위의 침낭에 들어가 눈을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코 고는 소리에 얼른 잠이 오지 않았다. 모두 귀를 걸었으니 무척 피곤했을 것이다. 나는 코 고는 소리를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침낭을 푹 뒤집어 썼다. 몸을 한참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